기록 들어갔고요. 이제 차트 들어갑니다. 소리가 좀 울리면서 들릴 거예요. 아이고, 마이크가 좀 전에 쓰던 마이크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다른 마이크를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노트북 자체 소리로 하다 보니까 소리가 좀 끊어지고 좀 울리고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부분을 하나 다시 해놨거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차트를 확인해봐야겠죠? 어떤 모양의 차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과학과 리더십이 나왔다는 소리는 제1작업에서 체험은 집어넣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과학 리더십이 있고요. 항목에 지질탐구 우주과학이 있다는 소리는 캠프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례 비용과 신청 인원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는 신청 인원과 비용이 같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그렇죠. 체험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과학과 리더십만 들어가야 되니까요. 지금 나머지 두 분이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바로 공지사항에 시작한다고 했으니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역을 잡아야겠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험이 들어가지 않게 과학과 리더십, 그 다음에 항목과 법례가 선택되어 있게 잡아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로 캠프명, 필드 제목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다시 체험을 제외한 영역, 그 다음에 인성 개발까지 컨트롤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신청 인원과 비용 같이 잡아주고요. 클릭 드래그로 마찬가지, 그 다음에 밑에 두 개 잡습니다. 이제 컨트롤 놨고요. 삽입해서 이게 묶은 세로막대죠. 클릭해서 묶은 세로막대를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저 항목과 법례 부분 두 개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예, 다 들어오셨네요. 예, 저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제 노트북에 마이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들리다 안 들리다 어쩔 땐 크게 들리다 작게 들리다 막 그럴 거예요. 오늘은 조금 죄송하지만 이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 죄송합니다. 제 마이크가 줄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 제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바람에 끊어져 버렸어요. 다시 주문을 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영역을 잡기 위해서 범위를 좀 알려드리면요. 체험이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겠죠. 체험이 들어가지만 않게 캠프명, 그 다음에 신청 인원과 비용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삽입에서 묶은 세로막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차트 이동을 선택할 겁니다. 새 시트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제4작업이라고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제1작업 앞에 제4작업이 나오겠죠. 자, 얘를 클릭 드래그로 제3작업 오른쪽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까지 한 상태입니다. 1번, 2번, 3번까지 한 상태입니다. 자, 4번 부분에 보면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스타일 1번이 봅니다. 클릭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 세 번째 것을 선택을 할게요. 여기까지가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을 했어요. 만약에 레이아웃 3번을 먼저 클릭한 다음에 스타일을 누르게 되면요. 레이아웃 3번을 누르고 스타일 1번을 누르면 얘 폭이 어떤지 보세요. 줄어들어요. 잘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 1번을 누르고 레이아웃 3번 순서를 거꾸로 해서 좀 넓게 나타내 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차트 영역은 굴림, 글자 크기 11로 할 겁니다. 자, 홈에 가서 글자체 굴림, 글자 크기 11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이라는 데로 가서 서식에 와서 자,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질감이라는 데로 간 다음에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질감은 파란 박엽지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채우기에 질감을 파란 박엽지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림 영역은 이 안쪽이죠? 제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여기가 그림 영역입니다. 도형 채우기는 자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5번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6번 들어갈게요. 제목은 굴림, 굵게 20. 그래서 차트 제목 선택하고 홈에서 굴림, 굵게, 글자 크기 20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흰색이 들어가야 되고 테두리가 들어가면 되죠.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자동 흰색 들어갔고요. 윤곽 자동 테두리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내용을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내용을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식에서 신청 인원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래요. 신청 인원 계열이라고 돼 있어요. 자, 신청 인원은 현재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죠.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땐 차트 디자인이 아니에요. 서식의 리본 메뉴 맨 앞에 보면요. 현재 선택 영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화살표를 눌러서 신청 인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얇아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고 요 신청 인원이라는 것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보조축을 클릭해 주면 왼쪽이 기본축, 오른쪽이 보조축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7번에 있는 요 첫 번째를 한 거고요. 자, 계열에서 마름모로 크기 10으로 하래요. 이 표식을 선택합니다. 선택했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맨 밑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갔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로 들어갑니다. 표식 선택하고요. 표식 옵션을 선택해서 기본 제공, 형식은 마름모를 선택하고요. 그 마름모의 크기가 10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됐고요. 레이블 값이 뭐냐 하면요. 이 막대에 있는 이 숫자 38만 5천 이걸 레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눈금선은 파선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해볼게요. 이게 눈금선이죠. 자, 그림 영역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살표 끝에 네 방향 화살표가 나오는데
누르지 말고요. 그냥 마우스만 이동합니다. 선 근처에 가면 하얀색 화살표가 됐을 때 클릭하면 눈금선을 선택한 겁니다. 이때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 대시, 파선. 어떤 게 파선인지 확인하시고요.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레이블을 할 겁니다. 레이블이 여기 한 군데만 나와야 되죠. 38만 5천. 그래서 막대를 클릭하고 제가 눈금선을 파선으로 제대로 했나요? 대시를 파선 제대로 했네요. 자, 이제 요 막대를 클릭하면 모든 막대가 다 선택되는데 앞에 것만이죠. 지질 탐구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차트 디자인에 있죠.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에 어디 있었죠? 바깥쪽 끝에 있었죠. 38만 5천.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선 색깔이 좀 어때요? 선 색깔이 좀 진하지 않죠? 네, 클릭하시고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에서 색깔을 좀 진한 색깔로 바꿔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35%더 밝게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축도 선택해서 여기 부분 35%더 밝게. 그 다음에 밑에 항목도 선택해서 똑같이 해주세요. 오른쪽의 보조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자, 이제 안 된 게 뭐가 있냐면요. 밑에 범례가 한 줄로 나와 있어야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비용 단위 원이라는 걸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죠. Alt 엔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다 그냥 동일하게 쓰세요. 비용 바로 열고 단위 원이라고 쓰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한 줄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혹시 왼쪽에 단위나 숫자가 제대로 됐는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오른쪽의 보조축은 자 뒤에 50이죠. 그리고 명도 글자가 없어요. 여긴 그냥 50, 10씩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 서식에 들어가면 자, 이렇게 나오죠. 최대값을 50으로 하고요. 기본 단위는 10으로 할 겁니다. 자, 엔터 한번 쳐볼까요? 자, 나왔는데 뒤에 명자도 나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럴 때는 밑으로 내려서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맨 밑에 표시 형식 클릭합니다. 더 내려서 요 뒤에 명 있죠? 요 명이라는 걸 지워주면 돼요. 여기 추가라는 곳에 여기입니다. 요 형식 눌러서 그냥 0만 선택해도 되는데 지금 잡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안 되고 밑에 서식 코드라는 거 있죠? 여기에서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를 지우세요. 그런 다음에 추가를 딱 누르면 이렇게 뒤에 명이란 글자는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완성했고요. 하나 더 있다면 여기 이제 풍선 도움말이죠. 최고 비용이라는 풍선 도움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는데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 들어가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설명선의 두 번째 거네요. 클릭하고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만들어서 도형 채우기는 자동을 할게요. 여기다 글씨 쓰면 도형은 기본 세팅이 흰색 글씨예요. 그래서 홈에서 이 글자 색깔을 자동 검정으로 해놓은 다음에 최고 비용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다 가운데를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위치 요 조절점을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완성해 봤습니다. 자, 이제 함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 1작업을 선택해 주시고요.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hoose 함수의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write 함수는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 한번 찾아볼까요? 관리번호에서.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자, 수식 앞에는 항상 는이 들어가죠. 자, 여기에 write, RIG만 쓰면 바로 뜰 거예요. 더블 클릭합니다. 관리번호에서 찾으라 라고 했으니까 관리번호 클릭했고요. 이 같은 줄이죠. 같은 줄에 있는 관리번호를 선택했고요. 콤마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 여기 보면 CHARS가 캐릭터, 문자를 얘기하는 거죠. 문자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텍스트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write 한 글자를 찾아라. 바로 닫고 입력 단추 딱 누르면 1, 2, 2, 1, 1, 3, 2, 3 이렇게 뜨겠죠. 이렇게 뜰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에 choose 함수를 집어넣을 건데요. 자, 자, 5셀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 앞에 는 뒤에다 클릭하세요. 여기에 CH 입력하면 choose 있죠. 자, 더블 클릭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인덱스 넘버가 바로 이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나온 게 인덱스 넘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인 1, 2, 2, 1, 1, 3, 2, 3을 잡아준 겁니다. 얘가 바로 인덱스 넘버예요. 자, write라는 인덱스 넘버를 찾았으니까 하나의 인수가 끝났죠. 다음 인수를 하기 위해서 콤마. 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자, 볼륨이라고 돼 있고요. 1, 볼륨 2, 볼륨 3.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여기가 숫자가 1이면 1에 대한 답을 써라. write라는 함수로 구한 얘가 2이면 2에 대한 답을 써라 이거예요. 우선 1에 대한 답을 쓸 겁니다. 1에 대한 답이 뭐죠? 1이면 경기도, 2면요 대전, 3이면요 서울, 즉 경기도, 대전, 서울 이렇게 쓰라 이 소리예요. 이게 답을 쓰겠습니다. 1일 경우의 답은 여기에 큰 따옴표 하시고 해야 되는 거죠. 경기도. 자, 여기는 뭐죠? 2일 때 답을 쓰면 돼요. 이 앞에 write가 2라는 답이 나왔을 땐 우리 뭐였죠? 2일 때는 대전, 3일 때는 서울. 그러니까 여기는 대전. 큰 따옴표 하는 거 잊지 마세요. 3일 때는요, 서울. 더 있나요? 4, 5, 6 없잖아요. 그쵸? 3까지밖에 없어요. 자, write를 이용해서 구한 것이 1일 때의 답, 2일 때의 답, 3일 때의 답. 만약에 4가 있다면 4일 때의 답을 또 써주면 돼요. 콤마하면 여기 나오죠? 4라고, 볼륨 4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3까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괄호를 딱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입력 단추 클릭하면 결과가 1이니까 경기도가 나온 거고요. 2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대전 나오면 되죠? 대전, 서울 이렇게 나올 겁니다. 클릭 드래그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대전 1이면 경기도죠. 3일 때가 서울이니까요. 이렇게 결과를 찾아줄 수 있어요. 추주함수의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추주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어쨌든 인덱스 넘버,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 네 번째 인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추주함수에서 나온 첫 번째 인수가 1, 2, 3, 4 숫자가 나왔을 때 1일 때의 답, 2일 때의 답, 3일 때의 답을 써주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시작 월이래요. 자, month. 자, 우선은 우리가 년, 월, 일로 나타내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시작일에 월을 추출해서 월을 붙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월, 일 중에서 월만 찾은 다음에 뒤에 이렇게 월을 붙여라 라는 거죠. 함수 뒤에 텍스트가 들어갈 때는 꼭 이 연결 연산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시작 월을 찾기 위해서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면을 했습니다. month 더블 클릭했고요. 자, 여기에 serial number라는 거는 날짜를 선택해라 이거예요. 자, 시작일을 선택했습니다. 괄호 닫습니다.
뒤에 월이라는 글자를 그냥 붙일 수 없죠. 함수와 텍스트 사이에는 연결 연산자가 꼭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월은 글자니까 그냥 쓸 수 없죠. 아까 경기도, 대전, 서울 하듯이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월을 써주시면 돼요. 큰 따옴표를 묶어준 겁니다. 자, 입력 단추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시면 월만 찾겠죠. 만약에 연도만 찾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이어. 만약에 일만 찾고 싶으면 day.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3번은 라이트 함수를 라운드라고 돼 있죠. 라운드는 소수점 자릿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수점 첫째 자리가 어떻게 돼 있죠? 사라졌죠. 즉 소수점 첫째 자리를 반올림 되면 반올림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수로 나타내 줘라. 정수로 나타내 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에버러지란 뭐죠? 평균을 구하는 건데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라 이겁니다. 조건은 뭐예요? 과학, 과정, 신청, 인원 평균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과정이 과학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청 인원을 구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요. 수식 입력 줄에 클릭을 했습니다. 자, 는 하고요. 라운드는 좀 나중에 하고요. D 에버러지를 먼저 할게요. DAV 했더니 D 에버러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왔으면 아 이거 데이터베이스 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클릭 드래그로 데이터베이스 2작업과 3작업을 했을 때 잡았던 영역을 클릭 드래그로 잡은 거예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영역입니다. 자, 콤마.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작 구하고자 하는 건 무엇의 평균이죠? 신청 인원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신청 인원의 필드 제목을 선택합니다. 자, 조건을 구해라. 세 번째 인수는 조건인데 조건은 뭐죠? 과정이 과학에 해당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이럴 때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과학을 잡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난 체험을 찾고 싶은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 여기까지 바로 닫고 답을 구해놓고요. 답을 구해놨습니다. 만약에 체험을 찾고 싶다. 그럼 과정과 체험을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인수로 과정이 체험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과학이니까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고 만약에 체험과 리더십을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영역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소수점 제거해라. 즉 소수점 첫째 자리가 반올림이 되면 반올림을 시켜서 정수로 해라 라는 거죠. 자, 요 D 에버러지라고 되어 있는 이 전체가 숫자고요. 요 앞에 라운드를 쓸 겁니다. 라운드. 그런 다음에 맨 뒤에다 클릭해서 요 넘버가 바로 D 에버러지로 구한 값이에요. 맨 뒤에다 정수를 구할 때는 0을 쓰면 됩니다. 0을 쓰면 소수점 첫째 자리가 반올림이 되면 반올림을 시키고 반올림이 안 되면 없애면서 정수로 나타내 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 여러분들이 1을 쓰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옵니다. 1을 하고 가로 닫아 볼게요. 맨 마지막 가로는 검정색 가로입니다. 입력 장수 누르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죠. 그런데 요거를 0을 써볼게요. 0을 하면 7이 반올림 돼서 이렇게 32.7에서 33이 되는 거죠. 정수. 이해되시나요? 그럼 나는 10의 자리로 하겠다. 그럼 0이 아니라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00의 자리를 할 거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를 쓸 거다. 그러면 그냥 숫자 2를 쓰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옵니다. 2를 쓰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정수기 때문에 0을 쓴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sum if란 sum 합계를 구할 건데 if 조건이 있는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리더십
과정 총 신청 인원을 구할 겁니다. 들어갈게요. 수식 입력 줄에 클릭하고는 sum if. ifs는 뭘까요? 조건이 2개 이상일 때를 ifs를 쓰는 거고요. 조건이 하나만 있을 때는 sum if만 쓰면 됩니다. 자, 먼저 영역을 잡아라. 근데 어떤 영역이냐면 두 번째 인수가 뭐냐면 조건이잖아요. 조건의 전체 영역을 잡아라 이거예요. 자, 내가 구하는 건 리더십만 찾는 건데 그냥 전체를 다 잡는 겁니다. 이렇게. 리더십이 들어있는 또는 들어있지 않든 과학, 체험 이런 전체 과정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조건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내가 찾는 건 리더십이죠. 리더십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직접 쓴 겁니다. 이 영역 중에서 나는 리더십을 찾을 거야.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sum range, 즉 썸무의 합계를 낸 영역은 어디냐? 자, 첫 번째 레인지는 뭐였죠? 조건의 영역. 두 번째 인수는 조건. 세 번째 인수는 영역인데 sum, 진짜 합할 영역은 어디냐? 뭐 구하는 거예요? 신청 인원 구하는 거죠. 그럼 신청 인원을 다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컴퓨터가 리더십에 해당하는 그 줄의 숫자들만 합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닫고 입력 단추 클릭. 리더십에 34, 18, 34, 15를 더한 숫자를 나타내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민이나 맥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잘 아는 거니까 바로 그냥 하고 말겠습니다. 는, 민, 최소값 구하는 거죠. 그래서 최저 비용이니까 비용을 다 잡고 그냥 바로 닫고 끝내주시면 돼요. 자, 이게 글자인데 색깔이 들어있으면 이름 정의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큰 따옴표 하시면 안 돼요. 입력 단추 눌렀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쉼표 스타일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함수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H14셀에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했어요. 여기에서 선택한 관리 번호에 대한 담당자를 구해라. 관리 번호가 있으면 그 관리 번호에 해당하는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vlookup을 이용해서 구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으면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는 합니다. 그 다음에 vl 쓸게요. vlookup 떴죠. 자, 첫 번째 lookup 쫓아갈 게 뭐냐? 우리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구한 요 H14셀이 바로 lookup 쫓아갈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즉 관리 번호가 유효성 검사로 바뀔 때마다 그걸 쫓아가서 담당자를 구해라 이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관리 번호를 이용해서 담당자를 구하는 거니까 관리 번호서부터 시작해서 담당자까지를 영역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테이블 어레이 영역이 되는 거죠. 필드 제목은 왜 안 잡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필드 제목을 잡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닌 것은 필드 제목을 잡으시면 자, 콤마 했고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영역에서 몇 번째? vlookup의 v는 vertical, 수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과정 세 번째, 담당자 네 번째. 내가 구하는 것은 몇 번째 열이냐, 컬룸이냐, 네 번째다. 라는 거죠. 넘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 글자를 이용해서 찾는 것은 정확하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하면 안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어느 경우가 유사하냐 하면 숫자 범위로 되어 있는 것은 유사일치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건 글자는 범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닫기 이렇게 해서 입력 단추 누르면 자, 관리 번호가 T651-1은 김은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바꿔볼게요. 클릭해서 유효성 검사로 다른 거로 바꾸면 이름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바뀌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첫 번째를 바꾸면 다시 김은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함수까지 쭉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해볼 거고요. 기회가 되면 우리가 3작업으로, 2작업으로는 이제 고급 필터를 했고요. 3작업으로 부분합은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서 피벗 테이블만 했었죠. 부분합을 할 기회가 되면 한 번 정도는 더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어떤 거가 돼 있냐면 데이터에 보면요. 이런 필터, 정렬, 고급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가상 분석에 우리 목표가 찾기는 한번 해봤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시나리오 관리자는 어떻게 하는 거며 데이터표는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해보도록 할 겁니다. 텍스트를 가져오는 거,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타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을 좀 더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불편하셨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소리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